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지금부터 약 1주 내지 2주 정도 해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참고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비안이라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우리가 이제 LED나 그 다음에 텍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어하는지, GPIO를 통해서 이제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또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그거 하나를 위해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게, 별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려면은 라즈베리 파이 지급을 해야 되고, 세팅도 조절들이 다 해놔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우는 부분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인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하면서 실습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올해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적인 소프트웨어 디바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분투 리눅스 상에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한번 이렇게 실습해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은 우리 주 교재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았어. 주 교재는 리눅스가 아니라 이제 운영체제 개요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리눅스 부분은 뒤에 한 챕터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은 제가 이런 참고 자료를 가지고, 좀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요 강의 자료를 제가 처음 만든 게, 요게 2017년에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3년 전 자료를 만들었는데, 2017년에, 제가 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렇게, 가상적인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이론이나, 실습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2018년, 19년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하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가, 그런데 2년 동안 라즈베리 파이로 해보니까,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를 지급하고, 또 실습하고, 하는 부분은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지급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또 라즈베리 파이의 GPIO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또 이론 부분과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부분도 또 설명을 해야 되죠. 1학기 때 마이크로 컴퓨터 배운 학생들은 그 부분을 배웠는데, 또 마이크로 컴퓨터를 안 배운 학생들은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올해는 2017년 자료를 좀 보완했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가상 디바이스 상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2017년에 만든 자료에다가, 2017년에 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우리 현재 부교재 있죠?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교재가, 라즈베리 파이 3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라즈베리 파이 3에 이제 라즈비안이라는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부교재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 부분도 좀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참조한 거는 요 비기닝 리눅스 프로그래밍 해서, 어떻게 보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요 책이 아주 리눅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요 책의 챕터 18인가 아마 그 부분에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드 에디션에 나와 있고, 네 번째 그 포스 에디션에는 요 챕터 18이 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거는 구글에 검색해보면 요 교재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서드 에디션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리눅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 그리고 웹사이트에 어디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갖고, 제가 여기 이제 예제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은 여기서 주로 따왔는데, 요 웹사이트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이트 주소가 변경됐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거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뭔지에 대한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이제 종류에 보면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고, 뭐 여러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샘플 드라이버로 버추얼 버퍼라는 그냥 가상 버퍼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실제로 피지컬하게는 디바이스가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보이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샘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제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바이스가 뭔가 하는 거죠. 디바이스라는 거는 일종의 그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보기에 일종의 리소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컴퓨터의 한 부분인데, 주로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이러면은 컴퓨터의 한 부분 중에서 이 주변 장치들, 뭐 스카시라는 게 그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스카시라는 타입도 있고, 그러고 이제 시리얼 포트, UART나 시리얼 포트는 이제 예를 들면 UART 형태로 된 시리얼 포트도 있고, 요즘은 이제 USB 형태의 시리얼 포트도 있고, 뭐 이래갖고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달 수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는 유선 이더넷이나 그 다음에 무선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같은 거, 그 외에 여러 가지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특히 이게 라즈베리 파이 같으면 이제 여기에 뭐 LED도 달 수도 있고, 이제 LCD도 달 수도 있고, 키패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모타 같은 것도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 수도 있어요. 스피커 달 수도 있고, 또 뭘 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제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4학년 실습에서, 4학년 1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이 있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에서 바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학년 실습에서는 주로 이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운영체제 과목이 4학년 1학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에 좀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가 붙었죠. 이 드라이버는 이제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스크루 드라이버가 아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눅스 커널을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을 응용 프로그램 영역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개청적으로 그림을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려본 게 이제 요 그림인데,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이제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하드웨어가 이제 우리
디바이스다. 다른 말로는 이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우리가 이제 CPU도 있고, 뭐, 램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인풋, 아웃풋, IO 디바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는 이 IO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IO 디바이스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스카시 같은 거, 하드디스크 스카시 컨트롤러, 뭐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IO 디바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하드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OS를 거쳐서 사용하죠. OS의 핵심 부분이 이제 커널입니다. 그죠? 그럼 응용 프로그램에서 OS를 거쳐서 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OS한테 서비스를 요청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 콜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이 OS의 내부의 계층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 뭐 OS의 이제 블록도 이런 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OS 안에 프로세서 관리 부분, 메모리 관리 부분, 뭐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IO 부분에 대한 거, 뭐 시큐리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만,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만 블록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인터페이스 하려면 그 OS에 디바이스를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IO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IO 디바이스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 디바이스. 자, 캐릭터 디바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C 언어에서 캐릭터라는 게 뭡니까? 한 바이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캐릭터 디바이스는 바이트 단위로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보면 LED, LCD, 키패드, 모타 이런 것들은 다 캐릭터 디바이스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블락 디바이스는 블락 단위로 이제 우리가 앞에 그 파일 배울 때 파일 시스템 할 때 배웠죠. 블락이라는 거는 그죠? 리눅스에서 리눅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 블락이라는 거는 보통 뭐 1KB 또는 2KB 또는 뭐 4KB 이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블락 단위로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SS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 단위로. 그래서 여기 스카시 컨트롤러. 지금 옛날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스카시 컨트롤러인데 요즘은 뭐 그냥 또 SSD 컨트롤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중에서는 뭐 IDE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블록 디바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유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해서 무선이든 형태로 연결되는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디바이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IO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이 디바이스라고 하면 지금 IO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앞에 IO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IO 디바이스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서 리눅스 커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걸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드라이버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구동하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이 리눅스 커널은 이런 하드웨어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커널 내에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릭터 디바이스냐 블록 디바이스냐 네트워크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그 표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대로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단지
시스템 콜을 형태로만, 표준 시스템 콜 형태로만 이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상관없이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쉽게 표준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운영체제 OS가 추구하는 골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OS 커널에 하드웨어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 설치하면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같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LED나 뭐 LCD 키패드 이런 하드웨어를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런 하드웨어를 연결을 시키고 드라이버를 이제 이 운영체제에다가 이렇게 바인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표준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앞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모든 디바이스는, 사실은 이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전부 다 실제로는 리눅스에서는 파일로 보인다 그랬죠. 리눅스의 특징이 everything is a file입니다. 모든 게 다 파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 IO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는 파일 인터페이스다 이거죠. 이건 사실은 파일 인터페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 내부의 시스템 콜 중에 우리가 파일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제 앞에서 아마 잠깐 나왔었죠.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레귤러 파일이든 디바이스 파일이든 뭐 하드웨어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죠? 하드디스크도 삼성에서 만든 게 있고 LG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샌디스크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웨스턴 디지털에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면 그럼 그 벤더가 하드디스크 벤더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프로그램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운영체제는 우리도 그 하드디스크 사용하고 운영체제 쓸 때 이게 삼성에서 만든 건지 LG에서 만든 건지 사용법이 다르지가 않죠. 다 똑같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일반 사용자한테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표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인데 파일에 관련된 건 뭡니까? 앞에서 오픈, 리드, 라이트, 다소분하면 클로즈. 요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개가 있죠. 요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파일을 다루듯이 디바이스를 다루면은, 그리고 레귤러 파일도 그냥 요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핸들링 하면은 이게 누가 만든 하드디스크든 다 이제 통일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레귤러 파일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도 요런 파일로 간주를 하고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이런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커널 내부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어갖고, 요게 이제 크게 캐릭터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따라서 커널 내부에서 처리하는 요게 있고, 실제로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이 하드웨어가 다르면은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서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주지만 응용 프로그램한테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하드웨어의 다양한 종류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디바이스는 직접 이제 한 바이트 단위로 인터페이스를 하면 되는데, 이 블록 디바이스는 블록 단위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버퍼 캐시라는 메커니즘이 파일 시스템 배울 때 있었죠. 또는 뭡니까? 버퍼 캐시 또는 디스크 캐시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해서
요걸 통해서 블록 디바이스를 인터페이스 하게 될 거고,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우리가 인터넷을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OS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TCP/I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요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에 이제 커널하고 운영체제 커널하고 링크가 돼 갖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쓰고 있고, 그게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 그러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를 분류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캐릭터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읽고 쓰는 그런 그 디바이스는 무조건 다 캐릭터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한 바이트씩 하기 때문에 이제 버퍼링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버퍼 시스템이 없는. 근데 블록 디바이스는 블록 단위로, 블록 사이즈 단위로, 그죠? 이제 블록 단위로 액세스 하다 보니까, 그 한 블록 한 블록을 이제 캐시해두기 위해서 버퍼 캐시 시스템 또는 이걸 말로 디스크 캐시 시스템을 통해서, 서버 시스템인 거죠. 디스크 캐시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통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또 자세히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디바이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요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리눅스에서는 모든 게 다 파일로 매핑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디바이스 하나하나가 다 파일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요 루트 밑에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이 컴퓨터, 그러니까 뭐 PC나 어떤 컴퓨터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파일 형태로 매핑해 놓은 게 다 보여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우분투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LS만 해볼게요. 루트 밑에 디바이스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다 이렇게 루트 밑에 디바이스라는 데서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레귤러 파일은 아닌 거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이제 파일 형태로 보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가상 파일이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파일은 전부 다 이제 가상 파일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여기서 보면은 ls 이제 여기다 -1 옵션을 주면 좀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파일 이름이 요런 건 이제 HD라는 건 하드디스크가 이제 여기에 장착된 게 컴퓨터에 뭐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C에 여기에 이제 또 인스턴스가 0, 1,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1. 요거는 이제 라인 프린터, 요즘은 라인 프린터 잘 안 쓰는데 옛날에 패러렐 포트 형태의 라인 프린터 같은 거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있는 요 책이 옛날에 써진 책이라 이제 예제를 라인 프린터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라인 프린터에 라인 프린터가 여러 대가 이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치된 라인 프린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가 파일 시스템 배울 때 그 RWX, RWX 요런 게 있었죠. 근데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RWX, RWX 이러면 요거는 레귤러 파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D로 시작하고 또 RWX 이렇게 되면 요 앞에 여기 D가 되면 뭡니까? 이거는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런 두 가지 종류만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요놈은 캐릭터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ls-l 해갖고 디바이스 쪽을 보면 다 이제 B 아니면 C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또.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또 여기 디스크, 요런 거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캐릭터 디바이스, 요런 거는, 또 서버 디렉터리입니다. 서버 디렉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면 ls-l 해볼까요? -l 해갖고 루트 밑에 디바이스를 쳐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TTY 이렇게 나오는 거는 터미널입니다. 가상 터미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이 노트북 모니터 하나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터미널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뭡니까? 윈도우 안에서 터미널 두 개를 지금 띄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여기 보면은, 이제 TTY라는 형태의 가상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ls-l 하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 캐릭터 디바이스는 따로 이제 서버 디렉터리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제 콘솔이라는 거는, 요게 캐릭터 디바이스인데, 요 콘솔이라는 게 실제로, 운영체제가 뭔가 메시지를, 운영체제의 상황이나 이런 거, 뭐, 운영체제가 주는 정보들이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지금, 운영체제 스스로 진단해갖고 지금 뭐,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든가, 긴급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뭔가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죠. 그걸 출력할 수 있는 터미널이 보통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분투,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PC에서 우분투를 설치하면은 이 콘솔은 그냥 실질적인 그 피지컬한 콘솔은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그래서 그 일종의 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PU에 관련된 거, CPU 코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거. 하드디스크는 또 별도 서버 디렉터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피 디스크 이런 거는 옛날에 쓰던 거였죠. 플라피 디스크. 플라피 디스크가 FD 여기죠. 그 다음에 요 FD는 프레임 버퍼라고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D롬 같은 거 있고. 자, 그리고 하여튼 요런 뭐 그 형태의 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다 앞에 이제 C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런 건 다 캐릭터 디바이스고, B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있네. 블록 디바이스 해고, 여기 있네. 블록 디바이스 해갖고 SDA1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게 지금 디스크를 나타냅니다. 디스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블록 단위로 액세스한다고 해서 블록 디바이스. 자, 하여튼 요건 뭐 좀 자세히 보려면 좀 내용이 복잡한데, 어쨌든 요 루트 미티 디바이스에 요런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다 이제 파일 형태로 매핑해서 보인다 하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그 중에 이제 C로 시작되는 거와 B로 시작되는 거, 그게 캐릭터와 블록 디바이스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가만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뭐 요거는 이 파일의 소유자 오너죠. 그리고 이 그룹, 속해 있는 그룹. 그러면 자, 이것들은 시스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루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룹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 그룹, 디스크에 관련된 그룹이다. 이 파일이 이제 디스크 그룹에 매핑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숫자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ls-l 하고 레귤러 파일이면 여기 아마 파일 사이즈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이 블록 디바이스와 캐릭터 디바이스에는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게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디바이스들은 커널 내부에서 번호를 부여해놔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 디바이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는
여기 이제 메이저 번호고, 그래서 저는 메이저 번호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면 디스크도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제로부터 시작해서 0, 1, 2 이렇게 그 개수를 나타내는 거. 그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거는 마이너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번호는 특정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인지를 나타내고, 마이너 번호는 그 인스턴스,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 중에 몇 번째인지,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만약에 하나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시스템에 딱 이제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매핑해주는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겨야 되겠죠. 이제, 디바이스 파일이니까 특수 파일이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설치할 때는 그 해당되는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미 이 메이저 번호가 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도중에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일단 연결해 놓고 요걸 파일로 매핑을 해줘야 돼요. 특수 파일로. 그때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일반 레귤러 파일은 뭐 VI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에디터, 뭐 G에디터 같은 거 써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레귤러 파일이 아니니까 그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콜이 mknod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기려면, 예를 들어 라인 프린트 하나를 갖다 붙였다 이거죠. 이 시스템에 라인 프린트를 하나 갖다 붙여 놓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라인 프린트를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mknode 해갖고 요 파일 디바이스 밑에 파일 이름을 갖다가, 요 파일 이름은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그리고 요게 캐릭터 디바이스다. 그리고 메이저 번호는 6번이다. 메이저 번호는 이제 없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지금 어사인 되어 있는 걸 고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로 붙이는 라인 프린트는 마이너 넘버를 0번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직접 이 파일을 갖다가 mknode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루터 권한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스템에 디바이스를 붙이고 하는 거는 일반 유저가 막 하면 안 되고, 하드웨어 관리 이런 거는 다 루터 권한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샵으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루터 권한으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우분투 같은 거는 설치할 때 루터 계정을 따로 안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반 유저가 루터 권한으로 뭔가 명령을 실행하려면은 모든 명령 앞에 sudo라는 걸 붙이면 되죠. 그럼 루터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sudo라는 명령을 붙여서 이런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도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이 리눅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는 거는 두 가지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가 짠 일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유저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데, 운영체제의 커널 부분은, 이 슈퍼바이즈드 모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할 텐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커널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낙서를 많이 해놨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은 이제 커널 안에 있는 거죠. 커널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다 이제 커널 모드에서 이걸 커널 모드를 하기도 하고 슈퍼바이저 모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를 다른 말로는 커널 모드라고 하기도 해요. 커널 모드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널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커널 프로그램은 이 플로팅 포인트 어리스머틱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 연산이나 뭐 예를 들어 매트릭스 곱셈을 한다거나 뭐 수치 해석할 때 방정식에 뭐 근을 구한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실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커널 내부에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그런 거는 코 프로세서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데 커널 내부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어리스모틱을 커널 모드에서 쓰지 마라. 그리고 이게 커널에서 이제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다 보니까 이 비지 웨이팅이라는 건 이렇게 무한부핑을 막 도는 거죠. 이런 걸 해버리면은 커널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시스템 전체가 죽어버려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10ms 딜레이 하면 10ms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딜레이가 되거든요. 커널은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콘텍스트 스위칭도 해야 되고, 여러 프로세스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비지 루핑을 돌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널 코드는 뭐 간결하게, 그죠?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 모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주의 깊게 하라 하는 게,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여기 또 앞에 블록들을 갖고 좀 설명을 하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 부분이 기본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죠. 우리가 컴퓨터 설치할 때, 뭐, 하드디스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SSD든 아니면 뭐 SD 카드에 들어있던, 그래야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있어야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그냥 부팅하자마자 바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LCD나 뭐 키패드, LED나 이런 거 키패드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걸 붙여서 사용할 때는 리눅스가 운영 중에 이제 이런 걸 붙였다 뺐다 빼면 또 떨어져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일종의 뭐 보통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리눅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일부 기능을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체제 동작 중에 넣었다,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모듈라 형태로 운영체제 일부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은 이런 모듈 형태로 제작을 해서 모듈 프로그래밍 형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등록하고 해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 프로그래밍,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이 모듈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듈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이다, 그죠?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는 커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응용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모듈은 이제 메인 함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니까 우리가 표준 C 라이브러리 있죠. 예를 들면 뭐 프린트F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스트링, 뭐 컴페어, 스트링 카피 이런 거, 또 뭐예요,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있었죠. 이런 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커널에서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수 연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프린트F도 못 쓰면 어떻게 출력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커널에서 제공하는 커널 레벨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면 커널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에서 사용된 주요한 함수는 일단 프린트F 쓸 수 없다 그랬죠. 대신에 프린트 K라는 커널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프린트 K는 전부 다 콘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printf는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되죠. 그런데 printK는 콘솔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콘솔에 로그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콘솔에 뭐가 출력이 됐는지 보려면 이 로그 파일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해서 쓰는 게 그 에물록 이런 게 있었죠. 유저 프로그램에서는 에물록 프리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유저에서 사용하는 거고 커널에서는 커널 메모리 K멜록과 K프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널 메모리, 이게 메모리 영역도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일종의 가상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32비트 메모리 영역이면 0부터 뭐 전부 다 F까지 해갖고 보면 이제 4GB죠. 4GB 가상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은 이것도 유저가 쓰는 거는 이제 0부터 3GB까지 여기 3GB 영역은 일반적으로 유저가 사용하고 로우 어드레스. 그리고 상위 1기가는 요게 이제 커널이 사용을 해요. 운영체제가 사용합니다. 메모리 영역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널 영역에서, 유저 영역에서 커널 영역을 함부로 접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커널 메모리 영역에서도 유저 메모리를 막에게 막 접근하고 사용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와 커널 메모리의 그러니까 사이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요런 커널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get 유저는 유저 영역에 있는 걸 커널 메모리로 가지고 오는 거고 put 유저는 커널 메모리에 있는 걸 유저 메모리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한 워드씩 왔다 갔다 해요. 한 워드씩 왔다 갔다 하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주고받고 싶으면은 뭐 copy from user, copy to user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또 헤더 파일을, 그죠? printf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거, printf 뭐 이런 거 쓰려면은, 스탠다드 io.header 이런 걸 인클루드 해야 되죠. 스트링 카피는 string.h 이런 걸 인클루드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커널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해당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커널이라서 그 헤더 파일 위치 중에 원래 이제 리눅스 설치하면 헤더 파일이 이제 어딘가 설치가 돼요. 아마 USR 밑에 인클루드에 설치가 될 텐데 여기에 별도로 커널 헤더 파일은 이렇게 리눅스라고 이렇게 헤더 파일이 서버 디렉터리에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ASM 디렉터리는 이제 어셈블리어로 된 어셈블리로 만들어 놓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헤더 파일인데 옛날에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이제 리눅스 밑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요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듈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